2025년도에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.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. 사실은요. 2024년도에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문제가 좀 컸었죠.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규정상의 한도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. 문제가 생김으로써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헬로닥터 이동철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개헌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개헌자금에 대한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여태까지 대출이 크게 변화가 없기도 하고 변동되는 상황이 크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나서 저희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요즘에 이런 얘기들, 질문들 많이 하세요. 요즘에는 대출이 잘 되나요? 얼마나 해주나요? 라는 질문을 좀 개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. 이런 질문들이 왜 생겼냐면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627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생겼고 의사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개헌 허가제라든지 병상총량제라든지 총액계약제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. 이게 정부 규제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도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은행자금 대출은 오히려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가 오히려 한도가 1억이 더 늘었고요. 총한도가 7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총한도가 7억이라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출을 얼마 갖고 있던 7억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의 총 한도가 7억이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2억 원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7억 원에서 2억을 뺀 5억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있다면 5억만 나올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고 있는데 갖고 있다. 그럼 없애시면 7억 원까지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은행에서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신용대출의 총 한도입니다. 다만 담보대출이면 차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담보대출이 요즘 되게 주택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데 담보대출 10억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담보대출인 것만 소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대출 총한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별도인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부가적으로 자동차 리스나 신한카드 할부 이런 카드로도 많이 사잖아요. 이런 경우는 신용대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열어봐야 되지만 신용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전액은 아니지만 많아야 10에서 20% 정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신용대출로 들어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원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5년도에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빠르게 인하가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4년도 기준에서 5%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3%대 후반까지도 떨어졌다 하니까 개인의 신용도나 은행거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7억 원까지는 전문의 기준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시라면 한도가 좀 더 주는 부분들은 은행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해요. 1억 원이나 늘었다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개헌자금을 하실 때 7억 원이면 사실 대출이 없다고 하면 웬만한 과목들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실 겁니다. 운영자금까지 포함해서요.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. 사실은요. 2024년도에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문제가 좀 컸었죠.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.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받은 대출들이 문제가 되면서 좀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신용보증기금이 은행대출 플러스 또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. 이거 좀 신기하게 예비창업자의 기준이어서 원래는 이제 총한도가 10억 원이었어요. 원장님들께서 은행대출 작년 기준 6억까지 받고 10억을 받으면 16억 원 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한도를 줄 수 있는 대출이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규정상의 한도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. 문제가 생김으로써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통상 3억에서 5억 원 정도가 규모에 따라서 맥스라고 보고요.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신용
신용보증 대출을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금이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, 신용보증금 대출이 그만큼 한도가 준 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하셔서 자금 계획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입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개원 자금입니다. 자금력에 따라서 오히려 입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내가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. 최근에 사실은 개원하실 때 인테리어 비용도 상승했고요. 의료기기 가격도 상승했고, 임대료도 올라갔고요. 인건비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준비하실 때 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개원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